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브랜드를 만드는 홍울입니다. 오늘은 브랜드 매니저의 3가지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브랜드 매니저로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일을 해왔는데요. 화장품 브랜드 매니저란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시장 동향을 조사 분석하고 상품화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컨셉을 구체화하며 상품의 개발을 통해서 사양을 확정하고 출시 후 사후 관리까지 하는 능력입니다. 주요한 능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역량을 꼽으라면 첫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 두 번째는 의지, 세 번째는 책임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강아지가 함께 여기 있습니다. 둥이를 통해서 조회수가 더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둥이 귀여우신가요? 네, 좀 겁이 많아요. 브랜드 매니저가 왜 되고 싶으신가요? 화장품을 만드는 사람 왠지 멋있어 보이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멋있기보다는 참 많은 고군분투를 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상품 기획자, 화장품 브랜드 매니저를 만나신다면 밥을 사주세요. 네, 힘든 사람들입니다. 네. 화장품 브랜드 매니저 BM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어떤 회사는 MD라고도 부르고 프로젝트 매니저 PM이라고 부르고 또는 프로덕트 매니저 PM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다 다른데 저는 이제 BM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매니저는 제품을 출시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라는 게 혼자서 나올 수가 없고 정말 여러 부서가 협력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사람들한테 요청하고 부탁하고 할 일이 많아요. 프로젝트의 리더가 되어서 끌고 가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능력, 소통 능력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보통 BM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연구원님 또는 디자이너, 구매 담당자 이런 분들과 소통 많이 하거든요. 또 마케터, 유통하시는 분 등등등일 텐데요. 연구원님들은 보통 이공 계열이죠. 그분들이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분들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구원님 좀 촉촉하게 조금만 해주실래요? 라고 조금, 약간 이런 얘기를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숫자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연구원님, 저희 향의 부양률을 50% 올려주세요. 지금 끈적임을 2분의 1로 줄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수치로 표현하셔야 연구원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한 언어를 맞춰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는 배려심, 의사소통 능력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주 소통을 해야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끈끈해지고 또 소통이 더 확실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랑 연락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도 자주 연락할수록 더 친밀감도 느끼고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잦은 소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소통 그리고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의지. 의지가 있어야 돼. 참 의지가 너무 포괄적인 말이긴 한데요. 어떠한 의지냐 하면 첫 번째는 이 제품을 출시를 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그냥 무조건 출시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장, 즉 소비자에게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내가 시장 조사를 처음에 시장 동향, 그냥 마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현재 경쟁사, 그리고 지금 글로벌한 이슈, 또 계절이나 중요한 날, 크리스마스랄지 추석이나 설처럼 명절이랄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장 동향을 조사한 다음에 실제로 제품이나 프로모션이나 영업 정책에 반영을 하지 않는 BM들이 많아요. 시장조사 왜 하세요? 팀장님 시켜서요. 팀장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시장조사 왜 하세요? 본부장님 시켰어요. 본부장님한테 물어봐요. 이거 왜 하세요? 사장님 보고용이야. 사장님 시키셨어요? 아니,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보고를 하기 위한 시장조사 보고서는 1도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면 사장님이 우리 고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실제 시장을 조사해서 분석해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에 반영을 해야죠. 우리 고객님들이 원하는 또는 유행하는 트렌디한 그런 내용들을 제품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이라고 하면 좀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부담스러울 텐데요. 프로젝트 매니저는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프로젝트를 이끌고 관리를 하고자 하는 관리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 회사 사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BM님들 상품 기획자들을 권한을 많이 주세요. 상품 기획자가 사원이어서 과장급의 디자이너에게 가서
어떤 걸 요청한다거나 확인한다거나 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프로젝트의 리더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에 여전히 이 수직적인 문화, 부서 이기주의, 장유 유서의 문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원급의 BM님들이 디자이너나 뭐 이런 구매 담당자나 품질관리팀의 시니어, 뭐 과차장급 그런 분들한테 무언가를 요청하거나 확인하거나 무언가를 도전시키거나 하는 데서 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는데 저는 워낙에 조금 되바라진 스타일이어서 그냥 당당하게 늘 요청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왜냐면 일이니까요. BM의 목적은 뭐라고 했죠? 신제품을 출시하는 사람, 출시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부서를 소위 말해 조금 쪼기도 해야 되고 약간 닥달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물론 부탁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렇게 고맙다고 표현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데요. 출시해야 되는 BM 입장에서는 늘 일정이 조마조마하고 발을 동동동 구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없으면 이런 모든 일들이 굉장히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 아무래도 BM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BM에게 중요한 역량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어떻게 납득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역량이 있을 텐데 BM이 되기 위해서 의사소통 능력, 의지, 책임감 이 세 가지도 꼭 챙겨주시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자소서나 경력기술서 쓸 때, 입사 지원하실 때 이런 예시를 좀 들면서 써보시면 아마도 실무자분들이 매우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BM이 어떤 역량을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하시는 업무 그리고 앞으로 하실 업무를 기대하면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